안녕하세요. 정치 신세계 김남은입니다. 이명박 잔혹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윤가피 소장님, 권순욱 논설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윤가피입니다. 네, 권순욱입니다. 저희가 지난 1부 온갖 빡침과 분노, 슬픔, 웃음 빼고는 다 경험을 해봤죠. 네, 피곤해서 핑 돕니다, 지금. 정신적으로 피곤하네요. 근데 이게 겨우 지금 8분의 1을 했다는 거예요. 8분의 1. 네, 딱 8분의 1 했네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네. 와, 진짜 이명박 이 새끼가 저지른 일이 진짜 얼마나 어마어마하면 진짜 적폐 덩어리 그 자체야. 저는 이런 말 하면 말실수라고 들을 수도 있을 텐데, 박근혜 정권은 이에 비하면 좀 천국 같았다. 왜? 표현의 자유, 말할 자유, 사상의 자유가 그래도 저 개인은 향유를 많이 했거든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위축되지 않고 했다 뭐 그런 얘기인가? 네, 맞습니다. 근데 이미 이명박이가 그야말로 정지 작업을 다 해놔가지고 박근혜 때는 더 이상 뭘 할 게 없었던 거지. 싹 다 정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박근혜는 이명박의 수혜자야. 네, 그리고 좀 게을렀어요. 그렇게 꼼꼼하게 악행을 행할 만큼 시간을 많이 드라마 봐야 쓰지 되니까. 않았어요. 맞아요. IPTV 봐야 되니까. 이런 거 자기만의 어떻게 성에 신경 갇혀 쓰겠어요. 있었지. 자, 그러면 갈 길이 머니까 이제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2010년까지 왔었는데요. 자, 이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은행 총재의 친MB 인사로 이제 김중수 씨를 내정하면서 한국은행 독립성이 훼손됐습니다. 훼손됐고요. 또 하나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 봉은사 명진 스님이 이런 폭로를 했습니다. 안상수 대표가 조계종을 찾아와서 당시 한나라당 대표죠. 네, 한나라당 대표가 찾아와서 조계성 총무원장에게 봉은사 주지가 강남 좌파다. 강남 좌파다. 그러니까 명진 스님을 내쫓고 직영 사찰로 전환하자. 직영 사찰이 무슨 뜻입니까? 조계종이 직접 운영을 하는 거죠. 이걸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용산 참사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용산 참사 일어났을 때 봉은사 주지 스님인 명진 스님께서 1억 원을 희생자들 위해서 쾌척을 했어요. 네. 이것 때문에 정권의 눈에 난 거죠. 에야, 왜 강남에서 부자들이 돈을 받아서 왜 좌파 빨갱이들에게 돈을 주느냐. 그게 무슨 논리야, 그게? 그 논리가 돼요. 그런 논리가 있나? 근데 그때 안상수는 그때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어떤 얘기가 됐냐면은 좌파 교육 때문에 아동 선범죄가 증가한다. 이런 개소를 하기도 했었죠. 이거 뭐라고 반박하기도 어려운 정말 개소리들이. 언어가 희롱당하던 시절입니다, 또. 자, 그리고 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천안함 침몰 사건이 있었죠. 네. 자, 이때도 3시간 동안 인명 구조 작업이 전무했었고요. 침몰한 곳에 부표 표시조차 없었고요. 세월호 참사와 빼박입니다. 왜 안 할까? 사고 후 3일 동안 한미도 못 찾았고 사고 원인도 못 찾았고요. 국방부의 사고 시각 발표도 오락가락했습니다. 똑같네. 또한 교신일지 공개 거부로 사건 전말 은폐 의혹이 있었고요. 세월호네. 경찰은 천안함 유가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네. 똑같아. 똑같습니다. 이때 처음에는 침몰 사고로 보도를 했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북한의 테러, 피격 행위로서, 막 계속 언론이, 근데 이게 처음에 동뜬 사람이 조갑제야. 왜 이 사건을, 자체 침몰로 하느냐. 이거는 북한 소행, 조사를 해야 된다. 코치를 한 거죠. 코치한 거지. 네. 근데 그 뒤로 딱 그쪽으로 다 바뀌기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스모킹건을 찾았다면서, 어뢰 파편을 공개를 했는데, 이 어뢰에 파란색으로 1번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1번 예. 생각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1번이 쓰여 있는데, 이것은 국방부가 쓰는, 숫자와 잉크와 표식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것이다. 네. 라는 논리가 나왔죠. 그리고 이 당시에, 희대 사파가 나오지. 조선일보에서. 네, 인간어뢰. 네.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원래 오토바이를 좋아하잖아요. 제가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 활동을 여러 번 해봤는데, 제 별명이 인간어뢰예요, 원래. 인간어뢰 김나물인데, 조선일보가 인간어뢰 논리를 갖고 나면서, 갑자기 네이버 블로그에 하루에 1000명, 2000명씩 들어와서, 괜히 나한테 욕을 하고 하는 거야. 네가 천안함 침몰시켰냐고. 아니, 진짜 이게 무슨 소리야. 얘들 논리가 없어. 아무한테나 삿대질 한다니까.
이때 뭐 별별 하여튼 네. 진짜 해괴망측한 논리가 등장했지. 그렇습니다. 그때 러시아와 북한에서도 같이 조사하자 했었는데 우리 당국이 거부를 했었고요. 천안함 발표 허구성을 제기한 과학자들의 증언에 대해서는 국방부, 대한민국 정부는 모두 모르쇠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도 언젠간 밝혀지겠죠. 그렇죠. 천안함은 하여튼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네. 예. 어떤 2010년에 나왔던 자료들을 보면은 휴대폰 감청을 위해서 무차별 기지국 조사가 굉장히 늘었는데요. 전화번호 정보 입수가 65배로 늘어났습니다. 전화 감청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어떤 통신 내역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살펴보는. 이게 경찰 국가, 아까 얘기했던 경찰 국가로 계속 진화 중이었던 거지. 자, 그리고 사법개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성접대 향 스폰서 검사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검찰서는 그야말로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났는데요. 이때 검사가 검사입니까? 제보자 정 씨가 오히려 구속당했습니다. 네. 이때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걸려 나왔지. 네. 근데 변호사 개업했을걸? 다 변호사 개업하면 땡이지 뭐. 자, 또 4대강 사업 때문에 세계적 희귀식물인 단양 쑥부쟁이 이 식물 굉장히 희귀종이라고 해요. 네. 근데 훼손 멸종 위기로 갔는데 웃긴 건 뭐냐면 박재환 국무기획수석이 단양 쑥부쟁이를 채취해서 자기 사무실에서 키우는 게 발각이 됐습니다. 하하. 별짓을 다 했네. 이거 법률 위반이야. 그 산에서 그 희귀식물 같은 경우는 야생 우리가, 동식물 보호법. 채취해 오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사무실에서 키워? 야. 멸종시키고 희귀하게 만들어서 지가 키운다. 별 욕심을 다 부리네요. 네. 자, 그리고 영화진흥이 조이문을 비롯한 MB 인사들이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에 대해서 0점 평가 처리했습니다. 네, 기억이 빵점 새록새록합니다. 평가 처리. 네. 그런데 이 영화는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해 진짜 가장 웃지 못할 사건이기도 했죠. 예.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준이 얼마나 쓰레기 같았는지를 네. 참 극명하게 보여주는 코미디 같은 풍경입니다. 네, 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 각계의 수준이 쓰레기 수준으로 내려갔고요. 이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고 외국에서도 봤기 때문에 유엔에서 유엔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리 씨를 우리나라에 파견했습니다. 네. 이 파견만으로도 개 쪽팔린 거잖아요. 그렇지. 네. 얼마나 그런데- 미개한 국가로 보였으면은 근데 국정원이 이 프랭크 라리 씨를 미행하다가 걸렸어요, 또. 국정원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아이씨. 아이. 얘네 때 걔네들. 국정원은 그러라고 국정원 그냥 들었냐? 흥신소 같은 데야. 근데 흥신소도 이렇게는 일을 안 한다. 이 새끼들은 잘도 걸려 또. 걸리기도 아유. 그 유명한 그 인도네시아 네. 특사단 네. 그 호텔 노트북. 숙소 침입했다가 그냥 문 따갖고 걸리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노트북을. 등신 새끼들. 에이. 아유. 아이고. 이창동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0점 처리를 받은 이유가 참여정부 인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네. 자, 그리고 조선일보가 또 어떤 삽질을 했냐면은 우희정 교수와 유모차 부대의 인터뷰를 왜곡 보도를 했었고요. MB도 이제 촛불 시위를 폄하하면서 사과반을 뒤집기도 했었습니다. 뭐 청와대 뒷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쩌고저쩌고. 아침 이슬을 불렀다고 그랬지. 아유, 개소리 그것도 하십니다. 뒤집었다네요. 국정운영에 이제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나라당 당원 명의 도용 파문. 이게 뭐냐면 호남 향후의 의무 다시 한번 할게요, 이거는. 이거 실버 건너뛰지 뭐. 이거는 예. 다 할 필요 없어. 예. 자, 또 그때 조전혁 의원이 한나라당 다시 한번 할게요. 자, 68번을 다시 하고 네. 좀 힘드니까 이걸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예. 내용을 그냥 우리가 그 요약 그렇죠. 하는 예, 식으로, 알겠습니다. 68번 이대로 읽으면 자꾸 예. 발음이 꼬이잖아. 68번 이건 내가 쉬어가. 허용이에요. 예, 그럼. 그때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오잖아. 조전혁 의원 또. 네, 그 전교조 명단을 지 맘대로 발표해가지고 법원에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해가지고 네, 그걸 손해배상 네, 그 뭐야 하여튼 돈 내라고. 예, 벌금형 어. 때렸죠. 그래서 전교조 교사들이 그래도 덕분에 조전혁 네, 돈 용돈 좀 받아서 벌었습니다. 돈 좀 벌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교육감 선거를 의식해서 일부러 전교조를 탄압하려고 했던 거죠. 네, 자, 그리고 뭐 지방 선거가 있었는데 이때 중앙 선관위가 그 뭐랄까 이 4대강 사업 비판과 무상급식 의견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해서 선거법이 고생한다. 선거법이 고생해. 봐봐. 네.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래. 그런데 이런 새끼들이 봐봐.
노무현 대통령이 그 대통령일 때 이명박 이 새끼가 서울시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정책을 비판을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 비판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반박을 했어. 근데 그 반박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대통령한테, 노무현 대통령한테 경고를 했어, 이 개새끼들이. 그리고 이명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게 없었어. 그냥 네. 비판했고. 근데 지금 또 이명박 정책을 비판한 거는 또 선거법 위반이라고. 법이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없어요. 이 새끼들 진짜, 아, 저것들도 싹 진짜 중앙선관위도 적폐 세력들이 상당히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해야 돼. 네. 자,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MB의 방송 장악 점점 극악을 치달아 갔는데요. MBC 부당 징계 사태가 있었습니다.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됐고요. MBC 노조가 대량 해고가 됐는데 나중에 가면은 이 부당 해고가 됐기 때문에 복직이 됩니다. 그래서 MBC 사측이 어떤 수단을 쓰냐면은 해고를 안 시키고 이상한 대로 전근을 보내는 거죠. 이제 뭐 스케이트장 관리 시키고 스케이트장 관리 아니면 뭐 빵 예. 파티시에 교육, 미래 전략 산업단이라고 해서 노트북과 컴퓨터가 없는 전화가 없는 곳에 그런 사무실에 배치를 하죠. 아주 널리 알려진 일이죠. 네. 자, 자, 그리고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 김종익 씨가 MB 비판 이후로 직장을 잃게 되는데요. 네, 김종희 씨, 이거는 그 유명한 김종희 씨입니다. 이게 내용이 정말 웃긴 게 뭐냐면은 이분이 이 MB 비판에 대한 글 퍼온 거고요. 이거를 뭐 아고라라든가 아니면 뭐 엄청난 데다 올린 것도 아니고 자기 개인 블로그 하루에 한 15명에서 20명 들어오는 개인 블로그 올린 건데 이거를 총리실에서 어쩌다 보다 보니까 하나 걸리니까 그냥 시범 사례로 이 사람을 조진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수법이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개인 한 명을 조져서 시범 케이스를 계속 공포 만드는 분위기를 만드는 네. 거야. 자, 그 다음에 상지대학교. 거죠. 네. 야, 이거 상지대학교는 아주 유명한 사학 분쟁. 네. 그래서 그 참여정부 때 한한상 총리가 그 총장으로 가시고 또 그 유명한 그 변호사님 계세요. 하여튼 그 정말 네. 훌륭하신 분들이 총장으로 가면서 정말 좋은 대학교로 바뀌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그 사학 부패로 얼룩진 그 일가한테 되돌려주는 결정이 나온 거야. 그래서 그 뒤로 상지대가 또 망가져가지고, 네. 예. 또 망가져서 망가져가지고 거의 10년을 또 분쟁에 다시 휘말렸다가 최근에 지금 정대화 교수님이 네. 그 지금 총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 트위터 사진 기억나죠? 근데 거기에 지금 김문기 일가가 총장실 들어와가지고 정대화 총장 명패 있는 거기에 또 걸터 앉아가지고 있는 사진. 지난번 대선 때도 문재인 후보 정치적인 문재인 후보의 방문을 거부합니다. 예, 그런 플랜카드를 걸고 실제 막아서기도 했었죠. 사학 비리는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지금 일단 우선순위 급한 개혁들을 쳐내면은 반드시 또 가야 될 우리 또 공략 지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조현호 경찰청장이 또 사자 명예훼손을 했는데 네. 완전히 뭐 만만한 게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자로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 있었고요. 근데 이거 정말 오래 걸렸잖아. 네, 이거 어? 진실을 돌이키는 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도 안 해가지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때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 계실 때 검찰 앞에 1인 시위까지 1인 시위까지 하고 하셨죠. 예, 그랬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그 경찰이 또 그때 실적주의 네. 했는데 그 최수창 강북 경찰서장이었나? 하여튼 경찰서장이었는데 이 양반이 그 내부에 비판했는데 직위 해제시켜버려. 야, 쉽다 진짜. 쉽다. 그냥 뭐 비판하면 해직시켜버리는 거야. 해임, 해직. 그냥 날려버려 일단. 그러고 보면은 이명박 네 정권, 박근혜까지는 아니고요. 이명박 정권에서 그래도 비판을 했던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낙검수 멤버들이 정말 90점이 없었어요. 다들 이렇게 침묵을 너무 강요당하니까 그때 우리들에게 좀 용기를 줬던 게 그렇습니다. 쫄지마 지금, 씨바. 네. 참 팟캐스트의 면면한 훌륭한- 전통이 되었죠. 네. 다시 제가 참 낙검수를 정주행을 다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걸 다 어쩐지 요즘 지금 수시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나도 그래서 눈에 보이길래 다시 듣고 있어. 네. 저도 요즘 최근에 좀 몇 번 들어봤는데 네.
야, 그때 진짜 간땡이가 부었구나 싶어. 이런 시대였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 김어준 총수는 정말 역시 대단합니다. 네. 자, 그 다음, MBC PD 수첩. 네. 네. 야, 이거 진짜 4대강 방송은 뭘 해도 안 돼. 다 불방이야. 네. 불방 사건 그러면서 있었지. 뭐 이게 또 하나의 시범 케이스가 돼서 이제 모든 방송국들이 자체적으로 바싹 이제 엎드려서 알아서 아이템 킬. 아이템 킬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죠. 언론이 우리가 지금 예전의 언론이 아니라 그냥 그 신변 잡기로 흘러가는 그 방송국이 그런 형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MB 도곡동 땅 하면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안원구 씨 요즘 이제 팟캐스트에서 좀 자주 등장해서 요즘 뜬 사람인데. 뉴스공장에도 네. 고정 출연하고 계시죠. 예, 어쨌든 좋은 세상 만나서 다행이고 네. 이때는 뭐 사퇴 압박 당하고 온갖 진짜 박해를 다 당하셨던 해서 분입니다. 그냥 결국 물러나셨고, 그죠? 네. 예. 그 MB 도곡동 땅 그거를 이제 MB가 그 김재정 씨 죽은 네, 네. 천암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천암 땅이라고 이제 구라쳤다. 쉽게 얘기해서 구라쳤다. 그 얘기고. 이게 또 다스하고 다 예. 연결되는 사안이니까. 그 돈으로 다스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스 돈이 BBK에 투자가 됐고. 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그 거짓말 그리고 이주호 진수희 장관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 있었는데 이주호 진수희 같은 경우는 모두 장관으로 임명이 됐죠. 그때 무슨 말이 있었냐면 인사청문회가 필요가 없다. 인사청문회 듣고선 그냥 임명 강행해버리면 땡인데 그 임명 강행은 역대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거. 진짜 청문회 뭘 합니까? 진짜 어떻게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지명했던 후보들 이때 갖다 놓으면 전부 가장 훌륭한 사람들. 에이스들입니다. 도덕 에이스. 야, 그런 분들을 낙마를 시켰어. 이건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거 뭐 문재인 대통령 뭐 우리 현 정부 인사에 문제 있다. 이거 전부 쓰레기야, 진짜. 네. 예. 자, 그리고 또 요즘 뭐 강원랜드 뭐 특혜 취업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이때 당연히 있었습니다. 외교부 유명한 장관의 딸이 이제 특혜 채용 파문이 있었죠. 현대폰 음서제도 비화가 됐었는데 특히나 야당을 지지한다면 김정일 밑에 가서 살아라. 네. 이런 또 막말을 MB 퍼붓겠습니다. 정권 취해서 이런 거는 죄도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얘네들 종특이야. 이런 특혜 채용은 얘네들 종특이야. 지금 강원랜드 그게 최근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네. 쟤네들 정권 잡고 있을 때 벌어졌던 일이 지금 나오잖아. 근데 유명한 장관 유명한 그 딸 특혜 채용도 그렇지만 우리 또 특혜 채용하면 또 최경환을 빼놓을 수 없잖아. 그렇죠. 네. 최경환 친박 중에 친박. 네. 중소기업 뭐 진흥재단인가 뭐 공단인가 중소기업 싹 쓸었죠. 예, 거기 네. 이제 뭐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이제 곧 뭐 최경환도 곧 검찰 수사 받겠지. 자, 그리고 이때도 이제 추석 때 사단이 났습니다. 약간의 비가 온 것마도 서울시 침수 사태가 일어났었는데 뭐 강남 그때 뭐 대단했었죠. 네. 비만 오면 그냥 전시 잠겨버리고. 이게 서울시의 전시성 사태 피해가 커졌다라는 그 진단이 있었는데 언론들은 외면을 했죠. 그리고 KBS 아침마당은 바로 그날 MB의 눈물이라는 심파극을 또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온 국가가 나서가지고 MB 우쭈쭈를 하던 시절이었죠. 아니 3단이나 됐는데도 이렇게 야, 그러니까 벌써 지금 우리 흐름을 딱 보니까 언론이 이미 순치가 되어버렸어. 네. 완전히 장악이 되고 나니까 언론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미 장악이 끝난 거를 지금 우리가 느낌이 오잖아. 네. 자, 또 경찰의 인터넷 비밀 사찰 파문이 있었습니다. 사회단체 언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해온 것으로 밝혀져서 큰 파문이 일었는데요. 이때는 정말 윤갑희 소장님이 지난 방송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낙에 많은 사건 이슈들이 매일 터지다 보니까 뭔가 공력을 집중하기 너무 어려운 시대였던 것 같아요. 뭐에 집중할 수가 없는 시절입니다. 이게 지금 사후에 이제 맞춰보니까 야, 경찰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경찰이 했던 거는 과제로 지금 올라와 있지 않아. 네. 국정원이라든지 기무사는 지금 계속 뉴스가 되고 있지만, 자, 그럼 이제 우리 경찰도 이 과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민간인 사찰. 그래서 누가 있을까? 경찰하는 거지. 그치. 경찰 이 과제, 이것도 적폐청산 과제로 지금 테이블에 올려야 돼. 이것도. 네. 중요한 포인트 지적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위원님께서. 또 공기업, 응? 그리고 뭐 민간기업 사회이사 다
죄다 이명박 인맥들 아니었습니까? 63개 회사에 84명이 포진됐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헤드급만 이야기한 거고 이 사람들이 네. 끌고 온 사람이 수십 명 있겠죠. 그렇죠. 예. 자, 왜 이명박 정권을 무너뜨리기가 이렇게 힘드냐? 이명박을 쳐넣기가 이렇게 힘드냐면은 너무너무 고루고루 나눠줬어요. 이때- 이명박 정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는 KT 전무로 네. 들어가게 됐었고요. 나중에 나온 거지만 대우조선 이사로 그 이명박의 형 이상득의 지인의 아들이 대우조선 이사로 들어갔는데 너무 자세하게도 아시네요. 그 사람의 경력이 유일한 경력이 뭐냐면 포항 시내에서 PC 컴퓨터 수리점을 했어요. 그래요. 컴퓨터 수리점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은 IT 전문가다. 그래서 연매출 수조 원짜리 전 세계 탑 클래스 네. 조선 회사의 이사로 들어갔고 그 결과 대우조선이 이렇게 됐습니다. 나는 KBS 사장 해야겠다. 난 네이버. 팟캐스트 편집도 가능하시잖아요. 내가 그 사람보다는 사장감이네. 더 전문성이 아니야, 많은 것 형은 같은데. 팟빵 사장이야. 팟빵사장. 팟빵 좀. 아니, 그건 민간 기업인데 그러면 안 되지. 여기도 민간군데 막 들어갔잖아요. 공기업. 공기업이 공기업. 다 필요 없어.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때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MB만 진짜 빨면. 그러니까 쉬어가는 주제로 형 그러면 만약에 잘 나가는 MB 라인이었어. 형 어디 가고 싶어 이때? 가표. 나는 뭐 저기 문화부 장관 정도 할까? 아무나 민간 기업 간다면. 민간 기업. 예, 회사. 삼성 회장? 아 그렇구나. 기업을 강탈하는 거잖아. 아, 뭐 그 당시에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되는 거니까. 예. 하여튼 뭐 살펴봤고요. 나무님은 뭐 하고 싶어요? 아 저요? 전 문체부? 네이버. 네이버? 네이버 그냥 차장. 네이버 차장이 뭐냐? 그냥 안 보이는 데 가서 가만히 있으려고. 짱 먹고 있으려고. 자, 정말 웃으면서 얘기했으면 웃을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한마디로 나라가 개판이 됐던. 근데 저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이명박의 성운을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명박 잡아놓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좀 더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은, 이 많은 사람들을 죄다 철창으로 넣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멋진 장면이 펼쳐지겠습니까? 우리 저기. 또 그렇게 에너지를 해야 모아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한 병도 빼지 말고 다 집어넣어야 돼. 우리가 이제 공범 의식이란 거 있잖아. 네. 공범자를 자기 그 안전장치로 공범자를 만드는 게 많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내가 뭔가 나쁜 짓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을 공범자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부 안전장치가 되는 거지. 그쵸. 응? 입막음. 자연스럽게 입막음이 다 되는 거거든. 네. MB가 그 수법을 정말 잘 써먹은 거야. 주변 사람들을 전부 공범으로 만들어버려가지고 함부로 불지 못하게. 네. 그래서 MB를 쉴드 치는 사람은 죄다 우리가 공범이구나. 뒤집어 씌우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한미 FTA 재협상 자동차가 상당히 유리하게 미국에 유리하게 조건이 우리에게는 이제 독소장이 들어갔는데요. 최근에 한미 FTA 재협상 관련 논의가 진행되니까 홍준표 당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FTA 독소 조항들이 해결되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하는데 그거 너님이 여당 대표일 때 만들어진 네,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나 같으면 입을 다물 텐데 미안하고 찜찜해서 입을 다물 텐데 얘들은 뻔뻔한 게 종특이야. 뻔뻔하니까 사람들이 속아. 그러니까 아무런 관련 없는 것처럼 이야기해. 지들이 범인이면서. 네. FTA 협상은 정말 참여정부에서 잘했고요. 그거를 이명박 정부가 독소조항을 넣은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디자인이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트럼프도 지금 재협상하자고 나오는 게 바로 FTA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진보 언론들이 어떻게 했냐면 한미 FTA 때 처음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질 때 우리나라 베네수엘라처럼 된다. 맞습니다. 남미 후진국이 될 것이라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협상되고서 대미 흑자가 뭐 50% 100%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그때 있잖아요. 그 입진보들의 선동에 노빠들 대부분 다 속았어요. 사실 그때 저도 속긴 했어요. FTA 반 FTA 시위하러 나가고 그래서 노빠들이. 아, 진짜 맞죠? 진짜 바보 같은 짓들을 왜 그래? 나는 그때 진짜 FTA 그 반대파들하고 엄청 싸웠다, 진짜. 엄청 싸웠죠. 나를 망했냐 그래서? 그러니까. 입진보 새끼들아. 아유. 네, 그래서 정태인부터 해가지고. 걔는 반성 안 하더라 아직도. 그러니까 반성 안 해. 뻔뻔하게 그냥 모른 체하고 지나가. 그 다음에 막 뭉개. 한신대 이혜영 교수.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송기호 변호사. 트로이카야. 네, 걔들 이 세 사람이 거의 뭐 한결의 경량 지면을 아주 누비고 다니면서. 지들이 국제법 엄청나게 많이 하는 나라 것처럼. 망한다고 수도 요금이 월에 100만 원씩 나올 거다. 전기세가 저도 기억나는 게 전기세가 100만이 될 수도 있고
FTA 조항에 따르면 일반 식당에서는 미국에서는 그 보틀드 워터 생수로만 물을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주전자의 물을 따라주지 못한다. 그 일반 식당에서 생수를 팔아야만 된다. 코카콜라가 대한민국의 상수도를 점령할 것이다. 네. 기억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 FTA 하면은 지금 이제서야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인데, 뭐, 확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다스로 140억이 건너갔잖아요? 그때 FTA 협상을 그렇게 독소 조항을 넣으면서 반대급부를 뭘 얻을까 상당히 궁금했는데, 바로 이제 그것이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또 이때 검찰이 또 뻘짓입니다. 소액 후원금 청목회 수사 명목으로 야당 의원 압수수색하는데요. 이 청목회는 청원 경찰 분들의 모임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쪼개기 후원이라고 하죠. 네네. 본인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의원들에게 그 회원들이 이제 2만 원, 5만 원씩 이렇게 쪼개서 이제 후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특권이나 이득을 달라는 게 아니라 뭐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법안을 신경 써달라. 아니 청원경찰분들이 무슨 특권을 받겠어요? 그건 정치 참여죠. 예, 근데 정치 참여지. 그걸 가지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전교조 그 교사들의 그 민주노동 후원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거를 얽어매가지고 수사를 하죠. 이걸 불법 정치 자금으로 네. 몰아가는 거야. 자, 근데 내가 이 당시에도 내가 어떤 글을 썼냐면은 그렇게 따지면 재벌들 후원금 내는 거 걔네들은 한 500만 원씩 내거든.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큰 단위로 낸다고. 네. 그렇죠. 삼성 뭐부터 해가지고 그 임원들 명의로. 그 정도 내면 로비지 그거는. 이거 싹 잡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럼요. 이거야말로 진짜 대놓고 불법 로비하는 건데. 이때 또 경찰들이 신이 났는데 어떻게든 시민들을 더 강하게 탄압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조현호 경찰청장이 고막을 찌는 음양대포를 무력 시범을 보이고 자랑하고 했던 시기도 합니다. 인체에 유해하다는데. 아이고, 진짜. 자, 그리고 검찰은 그 G20 홍보를 패러디하는 G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쥐가 청사초롱을 들고 가는 그 네. 그림을 이제 그린 거죠. 그 그림 사람을 이제 체포를 했죠. 야, 미쳐서 진짜. 그리고 이때 제일 웃겼던 건 뭐냐면 G20 정상회의 450조 경제 효과. 이 확인되지도 않고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그 돈 다 어디 갔냐? KBS를 비롯해서 모든 대한민국 네. 언론들이 떠들기 신나게. 시작합니다. 그거 믿어줄게. 그럼 그 돈도 어디까지 갖고 와? 어디 저수지에 묻혀있냐? 아니, 그때 번 돈 어디 있어? 정상회의 한 번 한다고 450조 경제 효과 생기면 개새끼들 진짜. 그리고 그 쥐 그림 좀 그렸다고 막 체포하고 그랬잖아요. 저는 뭐 관용 진짜 싫어합니다.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 얼굴 합성해서 모욕하고 이런 허위사실 퍼뜨리는 페이크 뉴스 똑같이 다 체포해서 서로 피해를 봐서 이제 이런 건 안 좋구나라고 느껴서 없어진 절차가 있어야지. 우리는 맨날 봐주고 저쪽은 맘대로 하고 이 비대칭이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가 지는 거거든요. 네. 다 체포해야 돼. 자, 또 이때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네. 이때 그 위크리크스 이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국내 문제를 덮으려고 훈련을 강행을 했고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이제 대부 북한의 또 이런 이 오판이 또 이어졌다 이런 내용도 있었죠. 결국 국내 네. 예, 안상수가 또 이제 보온병이라고 맞죠. 네. 보온병을 갖고 포탄이라고 우기다가 망실당한 사건도 그때 일어났고요. 또 이명박 퇴임 후에 논현동 사저 경호시설 예산으로서 전직 대통령의 3배를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뭐 강호하고 싶겠죠. 자기 미래를 어떻게 보면 좀 내다봤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도 현직 대통령보다 더 많은 숫자의 경호를 받고 있다고 하죠. 와, 황제 진짜? 칠솔란 지금도 그래요. 왜냐하면 어쨌든 대통령이 출타를 하면 전직 대통령 출타를 하면 경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세요? 그 횟수가 지금도 현직 문재인보다 더 많다고요. 돈을 많이 쓰고 다니는구나 돌아다니느라고. 네. 개새끼. 야, 우리 대통령님보다 돈을 더 쓰고 다니는 거야? 진짜 짜증나네. 그렇죠. 자, 4대강 공세와 그 이상득 형님 예산을 위해서 한나라당 국회 날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MB 형님 예산을 1,000억 원 이상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청와대 안준 예산도 챙겼죠. 뭐 한식 세계와 이런 걸 위해서 결식 아동 지원 및 서민을 위한 예산들이 누락미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김성회 의원 주먹을 날렸죠. 네. 예, 주먹을 났던 김성회 의원에게 MB가 전화를 걸어서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뭐 조폭 집단입니까? 야당 의원 때렸다고 대통령이 전화해서 격려를 합니다.
야, 이런 나라를 살았네, 씨발, 진짜. 진짜 양아치 새끼들. 조폭 집단이네, 진짜. 자, 또 4대강 공사 좀 한 번 더 하자면 그 4대강 시설물로 유속이 빨라져가지고요. 여주에서 군내 보트, 군이 타고 있는 배가 전복됐습니다. 네. 하지만은 방송사와 그 보수 신문들은 아예 보도를 안 했죠. 당연하지. 잘했다, 잘했어. 자, 그리고 이제 MB 정권의 그 시대적 화두라고 할 수 있죠. 네.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매도를 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무상급식 예산에 목리를 부렸고요. 그래서 심판 받았고요. 네, 그 좋습니다. 무상급식 반대 홍보를 위해서 서울시 예산을 남용하게 됐었고, 뭐 온갖 뻘짓을 다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인권위가 그 민간인 불법 사찰권을 시간을 질질 끌다가 기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MB를 뭐 수사한다, 조사한다 이러면은 다 면죄부 발급용입니다. 아예 죄를 없애주는 거예요. 이때 국가인권위는 인권탄압위원회였어. 그렇죠. 통일부는 인권위원회가 아니고 통일을 막는 부고, 여성부는 여성 탄압하는 거고.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당시의 정부는. 다 엉터리로 왔었죠. 네. 자, 그리고 한명수 재판 이때도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거는 뭐 네. 네, 검찰이 뭐 이거는 뭐 엄죄도 만들어내던 네, 검찰이고요. 반복이니까 네. 패스하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그 네. 인분 테러 이거 아까 했던 거고요. 네. 네. 자, 그리고 한나라당 자치단체장들이 그 김상곤 같은 진보 교육감들에게 고소고발을 안발하면서 계속 그 업무에 딴지를 거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죠. 이거 일도 못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펼쳐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KBS 추정 60분 4대강편 불방 뭐 당연하지 뭐. 네, 다 날라갔습니다. 네. 네, 다 날라갔어요. 네. 그다음에 드디어 이제 종편 네. 종편 선정을 했죠. 종편을 5개나 줬습니다. 와, 진짜 그러니 빨아줄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 종편들 먹여 살리느라고 네. KBS ETV 네, 네. 그를 광고 KBS ETV 광고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광고를 못하게 네. 하자. 왜냐면은 거기 광고를 빼가지고 종편 나눠주려고. 네. 그리고 뭐 기업들도 이제 종편에 광고를 주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월간지가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월간지가. 네. 그렇죠. 예. 네. 기업들이 여러 협찬 스폰 예산이 있는데 그 월간지 예산을 빼면서 거기 나가다 보니까 종편 대한민국 먹여 살리겠다고. 전문지라든가 어떤 전문 장르의 아카이브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야, 이렇게 이제 2010년까지 딱 하고 보니까 우리가 2008년 할 때 그 헌법상의 네. 그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이걸 골고루 그냥 다 탄압을 했잖아. 네. 2010년 딱 되니까 그 작업이 다 끝난 게 확 느껴지지. 그렇죠. 다 끝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실리, 네.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빼먹는 것이 이때는 돈 버느라고 바빴을 겁니다. 돈 버는 거 본 거죠. 지금 이 리스트예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리스트에 방산비리, 자원외교 이런 것들이 없어요. 왜냐면 보도가 나온 게 없으니까. 지금 아니, 여기 나온 건 다 큰게 안 보도를 나왔어.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숨겨진 게 더 크다는 거죠. 그렇지. 자, 2011년 가봅시다. 네. 2011년에는 일단 감사원 원장의 네. MB 측근 정동기. 야, 감사 원장에 어떻게 측근을 안 칩니까? 근데 왜 아무도 저항을 못 하냐고 이 물어봤자 사람이 소용이 없죠. 검사 네. 출신이에요. 네. 네, 검사 출신인데 그 도곡동 땅 의혹 예, 보은 사건, 인사죠. 요거 잘 처리해준 네. 네, 대가로 받은 걸로 추측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서민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받았어요. 예, 뭐 그리고 회전문 인사, 회전문 인사, 부자 감세, 예. 그다음에 강부자 정책, 그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우리나라 그 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죠. 네.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때까지 전세 가격이 굉장히 안정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법을 세분해가지고 그 뭐 강남이라든지 서초, 송파, 분당, 평촌 이런 일부 7개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지만 나머지 지역은 비교적 굉장히 안정적으로 있었기 네, 때문에 그랬었죠. 서민들 주거 문제, 특히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돼 있었는데 이때부터 전세 가격이 완전히 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지금은 너무 거의 뭐 집값의 거의 80% 90% 육박할 네. 정도로 전 국민이 이제 빚더미 올라가는. 예, 이렇게 피해를 서민들이 직접 입었는데도 언론의 세뇌를 듣다 보면은 이게 다 개인의 탐욕 때문이라고. 노무현 때문입니다. 아, 노무현 때문에. 예.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몸으로 체감하면서 겪었던 그 고통들조차 다 노무현 때문이고 좌파 정부 때문이고 그렇게 최면이 걸린 상태로 살았던 시기입니다. 또 뭐 완전히 해먹기도 많이 해먹었는데 무능하기도 그렇게 무능했던 게 또 이명박 정권이잖아요. 구제역 같은 걸 왜 못 잡았습니까? 그래서 대규모 살처분 일어나고 축산업 힘들어지고 다들 이렇게 힘들었던 거죠. 이 축산업이 그러면서 폐업을 하니까 미국 생태고기가 수입이 급증이 되면서 이때 또 음모론이 나왔어요. 일부러 안 잡는 거다. 왜냐하면 축산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가역적 산업이거든요. 나라 팔아먹는 MB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음모론으로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축사가 없어지면 새로 만들 수가 없어요. 네. 아 근데 이 구제역으로 막 미친 듯이 그 동물들을 땅에다 파묻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대충 불실하게 처리해가지고 침출수 동물들이 썩어서 나오는 그 액체들이죠. 자, 그게 이제 오염을 시키고요. 그리고 야, 이 정부 비판하면은 이제 고발하는 게 수시로 벌어졌죠. 이때 네. 그 시민단체를 빙자한 네. 가장한 그런 어버이연합 같은 이런 네. 데서 검찰에다가 고소를 해. 고소고발을 네. 해.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아주 그런 익숙한 프로세스가 루틴이죠. 네. 아주 다반사 일상 다반사였어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 어용 시민단체들이 실제로 국가를 돌리는 것 같아 막. 걔네들이 네. 검찰을 걔들이 의지가 수하에 있으면 부리는 예, 거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야. 검찰 개새끼들 진짜 쪽팔린 줄 알아야지. 검찰 그럼 하수인 노릇한 거야. 맞습니다. 네. 사법고시 통과해서 추선회 같은 사람 똘마니 노릇한 그렇지, 겁니다. 그렇지. 지금 비아냥하듯이 얘기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실제로 그랬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거죠. 실제로 정말 그랬을 것 예. 같아요. 하수인 똘마니 노릇하고 그렇지. 아니 실제로 MB 때 검찰이란 게 그런 하수인 노릇을 한 거야. 아니, 그러려고 사법고시 통과했나? 그러려고 했나 보지. 쪽팔린 개새끼들아 쪽팔린 줄 알아야지. 씨. 아니 그런 새끼들이 양복 빼 입고 지들끼리 무슨 군바리들 조직처럼 개똥폼 잡고 검사 임내하고 아유 쓰레기 새끼들. 또 뭐 보수는 안 보라며. 보수는 안 본데 한일 군사협정 체결해가지고 자위대 한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열어주게 누구나 바로 MB. 예. 자, 그 다음에, 그 3호 주얼리호 피랍 사건. 네. 그때 그 선원 구출 1차에 실패했어. 근데 네. 요거를 보도 통제를 했네? 그걸 보도 통제한다고, 그러니까 엠바고 건다고 그걸 듣냐? 그게 언론이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엠바고를 하냐? 그러니까 엠바고가 그런 용도로 쓰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UA 그 원전 수주가 있었는데 네. 언론에서 아주 난리가 났었죠. 단군 이래 최대 수출이다 그랬었는데 사실 이게 웃긴 게 이면 계약이 있었는데 그 이면 계약 내용이 뭐냐면 수주액 24조 계약인데 그 수주액 절반의 12조를 우리나라가 빌려주는 겁니다. 내가 가피 형한테 1,000만 원짜리 물건을 받고 1,000만 원 받게 되는데 500만 원을 내가 꺼주는 거야. 근데 이거를 숨겨. 이게 이제 자원외교의 그 꼬리 하나가 드러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방송 출연, 윤도현, 박원순 등등. 아, 이제 그런 건 죄로 섭외한 보이지도 거 않네요. 취소하고, 이런 거는 너무 그야말로 일상적으로 벌어진 일이고, 그 다음에 교장 공모에 응모한 정교조 교사 표적 조사하고, 네.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그 하나그룹, 이기남 법무부 장관이 하나그룹 비자금 수사 과정에 불법적으로 수사 지휘한 거. 이거,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하나그룹 수사 때문에 이거 지휘하던 그 지청장, 지청장이고 서울 남부지검장이 옷 벗었어. 항의성으로 그냥 사표를 내버렸어. 네. 예. 왜냐면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하니까. 네. 드디어 그 유명한 사건이 또 등장하네요. 국정원이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에 침입을 해가지고 어설프게 하다가 스파이로 들켜가지고요. 예, 인도네시아에서 추방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국정원이 그다음에 4대강 사업 관련해서 건설사들 폭리 취한 사건. 이게 돈 다 어디로 갔을까? 그러니까 어느 저수지 4대강 사업비 이거 진짜 다 파봐야 되는데. 그리고 한나라당 이제 사회법 개정을 발의하면서 최소한의 규제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죠. 네. 근데 이 사업 비리가 굉장히 대단한 게 뭐냐면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그 유명한 합리적 보수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다 사학이야. 사학이잖아요. 그
부산 같은 데 가면은 그 다리 옆에 그 건물이 막 큰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장지원 의원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건물이고 그 주변 지역구를 일종의 이미 사학재단이라는 형태로서 네. 그 지역의 부동산과 건물과 상권과 사람을 장악한 상태에서 국회의원으로 나가니까 당선 안 될 수가 없지. 이거 사학적폐를 청산하려면은 지금 국회 구조에서는 안 될 것 같고 총선에서 확실하게 압승을 해서 국회 구조를 바꿔야 사학비를 팔 수 있을지 네. 없을지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국회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8년도에 그 봉화마을 방문한 방문객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명박 만 보고 있는데 국회를 잘 보시라. 국회를 잘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법을 이명박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게 해준 데가 국회예요. 그렇죠. 국회가 법을 만드니까. 맞아요. 사실 뭐 행정부가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진이 국회인 거예요. 그 본진을 털어야 돼.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 진짜 이 국회 구조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갖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뭐 최승호 PD 이때 이제 방송 하차하고 네, 소망교회 예. 취재하다가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뭐 4대강 계속 문제야. 4대강은 하여튼 방송에서 만들면 문책당하고 네. 아이템 킬 당하고 사대가 볼드모트야? 씨. 그 다음에 이재호가 망언을 했습니다. 졸업생들의 대기업 취업 제한하자. 그게 뭔 개소리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야? 아유, 그러니까 첫 해 취업을 못하면 그냥 영원히 취업 못하자? 재수생을 없애야 된대. 이 씨발. 뭐야? 사용시켜 어떻게? 개새끼 와, 진짜. 이건 여기 북한이냐, 이씨. 진짜. 그리고 이때 드디어 강용석 의원이 네. 신사적인 이미지와 멀끔한 외모로서 정말 합리적인 보수로서 평가를 받던 강용석 의원이 민낯을 드러내죠. 네. 아나운서들의 모임에 나가서 아나운서를 크려면 다 줘야 된다. 네, 다 줘야 된다. 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제 국회 윤리에 제소됐습니다만 국회의원 박탈 위기는 넘겼고요. 아, 이때 잘린 게 아니구나. 살았구나. 살았죠. 살았고 나중에 이제 선거 나왔다가 선거에서 낙선되긴 했습니다만은 무소속으로 나왔잖아. 네, 그때부터 계속 이제 본인의 전략을 노이즈 전략으로 바꾸죠. 네, 아예 뭐. 네. 노이즈라기보다 그게 이 사람의 민낯이었던 거예요. 네. 비호감 전략이라고 할 수도 네.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산업은행의 강만수. 네. 예. 강만수가 내려가죠. 그래서, 진짜 강만수는 참. 그 산업은행 가기 전에 또 이명박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였잖아. 네. 예. IMF에 그래서 대기업 살리기 위해서 고환율 정책 쓰고. 지금 제가 좀 읽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조금씩 당연하게 느껴진다. 어. 이 스토리들이 아까 처음처럼 화가 안 나. 아, 그래서 우리가 일부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 이때 이걸 다 왜 못 막았나. 왜 우리는 이렇게 무력했나라고 하잖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무감해지는 거야. 계속 불감증. 시달리고 네. 맞고 맞았으니까 폭압에 그래, 대한 한 대 불감증이 또 걸린 때려. 거야. 그러니까 2008년, 2009년 동안 그 무수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격렬한 투쟁도 있었고 저항도 있었고 내부적인 반발도 있었고 한데 지금 2010년을 하니까 그런 게 아무것도 없네. 예, 느낌이 점점 줄어들어. 완전히 그냥 지금 MB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MB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자기 사돈 네. 단체인 한국광고단체연합회에다가 수십억 정부 지원 네, 느낌이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느낌이 거야. 없어. SBS에서는 장자연 그 편지 그거 보도했다고 보도 책임자를 징계했어. 야. 느낌이 없네요, 이제. 제가 어느 팟캐스트에선가 들었는데요. 예전에 그 군사 독재 시절에도 그렇게 무슨 보도 한번 잘못했다고 바로바로 자르진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MB 시절에는 막 자른 거야.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다 보니 생각났는데 어디서 들었냐면 정치신세계에서 들었네요. 변상욱 대기자님한테 들은 얘기네요. 예. 예. 그러니까 군사 독재 시절에도 그 대의명분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네. 세간의 여론을 눈치를 봤단 말이야. 아, 지금 뭐 그냥 근데 계속 질주. 얘네들은 그냥 눈치 안 봐.
그냥 양아치 새끼들이야. 방송국 노조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건데 군사 정권 때는 그나마 약간 조폭 간의 의리 이런 것들은 있었대요. 예를 들어서 집회 현장이나 쟁의 현장에서 노조위원장이나 그 두목급들은 눈 못 본 척하고 보내준다거나 이런 게 있었고 최소한 좀 누가 왔을 때만 좀 심하게 때린 신용이라 하겠다. 뭐 한번 알아서 도망가 이런 게 있었는데 MB 때는 대놓고 맞았고 대놓고 때렸거든요. 한 새끼도 안 살려보내겠다. 한 새끼도 안 살려보겠다. 이런 곤조가 있는 정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10년에 드디어 그 유명한 BBK 편지 조작 사건이 예. 나옵니다. 기획 입국설 편지. 홍준표가 네. 뻥쳤던 거. 네. 예. 홍준표가 뭐 자기 아니었으면은 이명박 대통령 못 됐을 거라고 한 그 사건이죠. 바로 그 사건입니다. 네. 이게 2007년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네. 집권 당시에 청와대가 김경준 입국을 기획해가지고 했다는 거. 네. 그 편지가 조작됐다는 거. 심지어 본인이 폭로를 했잖아요. 편지 조작했던 신명 씨가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시해서 했다라고 아예 고백까지 했는데 폭로까지 했는데 뭐 역시 다. 예. 그래서 BBK 사건은 반드시 특검을 해가지고 특검을 하지 않더라도 검찰에서 네. 재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재수사해야 돼.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한번 조사를 하긴 했지만 면죄부만 준 거죠. 면죄부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여튼 다시 해야 됩니다. 공소시효 지났는데 어떡하죠? 특검하면 돼. 네, 특검으로 가야죠. 아이씨. 네. 5.18도 공소시효 지난 거 특별법 만들어서 했어요. 예? 여론만 받쳐주면. 그때 여론이 받쳐줬잖아요. 그죠? 그쵸. 지금 네. MB 이명박 쥐새끼 수사라는 여론이 70%가 넘어. 78%야. 네, 지금보다 좀 더 들불처럼. 지금도 엄청나게 높은 거잖아요. 임계점인데 더 뚫어야죠. 박근혜 정권 몰락하던 시점에도 그랬잖아요. 야, 여기서 더 여론이 늘어날까 하는데 늘어나잖아. 늘어났죠. 지지율 나중에 3%까지 떨어졌잖아. 자, 그리고 이때 검찰이 에리카 김 기소유예.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네. 나왔죠. 예, 그 사건 이때 있었습니다. 2010년. 네. 진짜 경찰이 이거 학술 모임, 자본주의 연구회 모임이라는 학술 동아리에다가 국가보안법. 이건 뭐 불임 사건급 아닙니까, 이건? 이제 뭐 대놓고 그냥 경찰국가. 옛날로 돌아가자. 네. 야, 이거 진짜 세다. 이 새끼들 진짜 남산도 재현할 새끼들이야. 남산 고문 하던 곳. 네. 아니, 어떻게 이런 이명박이 정권을 내려놨을까? 참, 그것도 희한한 일이네요. 박근혜를 과대평가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저 정도로 무능할 줄 몰랐던 박근혜가 거죠. 바본 거를 몰랐지. 그다음에 안보 교육, 안보 채용 교육. 네. 이건 이것도 완전 전두환 시절이잖아요, 진짜. 이거. 교사들 20만 명을 이제 이 당시 시점에서 1년 뒤인 2011년까지 20만 명까지 모두 다 안보 교육을 하겠다. 일종의 이념 교육이죠. 예. 저는 좀 지금 몇 가지 중간 평가를 느낌을 얘기하면은 2008년 초반기 2009년까지는 뉴스가 하나하나 다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데 이때쯤 되면 좀 지쳤던 것 같아요. 만성이 된 거예요. 예. 좀 새록새록한 처음 보는 뉴스도 좀 약간 저도 섞여 그래요, 있고요. 느낌이. 예. 이때는 너무 지쳐서 뉴스를 그렇게 열심히 관심 갖고 보기가 어려웠던 시대가 느껴집니다. 사실 막 조금 이제 자포자기처럼 무력감을 예. 가졌던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방금 나온 왜냐면은 거는 완전 처음 들어본 그러니까 기사거든요. 2008년, 2009년 2년 동안 사실상 한국 사회가 진압을 당해버린 거예요. 네, 그게 진짜 네. 잃어버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진압을 당해버려가지고 무기력한 상태로 가는 이때야말로 진짜 잃어버린 시대가 아닌가 예, 싶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상실의 시대. 상실의 시대. 상실의 시대. 뭔가 이제 진공 상태 같은. 네.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방송하는 우리도 지금 이렇게 가는데 좀 멍해요, 솔직히. 네. 약간 무기력감이 느껴져. 네. 이때 사상 최대 구제역 파동이 있었는데 아까 이야기했었죠. 정부가 손만 놓고 있었고 뭐 개헌 논의에만 정치 특히 여당도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음모론 아닌가 이야기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2010년 당시 구제역 파동이 일어나자마자 2015년부터 소농 허가제 그리고 구제역 보상금을 80% 삭감을 합니다. 잠깐만 이거 파봐야 되는 사건인데 진짜? 이거는 지금 파봐야 돼. 시간 우선순위에 좀 밀리더라도 이건 파봐야 될 사건입니다. 확실하네 이거 느낌이. 정말 냄새 구리네요. 네.
구제역을 손을 놓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를 위해서 방조했다는 의혹. 진짜 예. 언젠가 한번 파봐야 될 사건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뭐 사대강 관련해서는 뭐 계속 문제가 터져 나왔고, 한번 좀, 이런 건 좀, 그냥 넘어가야겠다. 그 다음에 청와대 행정관이 네. 이명박이 비판하는 그 기사에 비난 댓글 달아라 주문했던. 요즘은 자. 그 댓글 관련해서 별별 기사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느낌이 또 약해지네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만 해도 예. 이렇게 거대한 그림 속에서 진행됐다는 걸 우리 사실 잘 몰랐지. 추측만 했지만. 예. 근데 그게 진짜 지금 빙산의 일각이 살짝 근데, 드러난 건데. 살짝 꼬리 하나가 지금 드러났던 거예요, 이때. 근데 지금 드러나는 사실 보면 정말 국정원, 엄청나잖아요. 청와대 아주 전부 기무사, 조직적으로 지금 움직였던 민간인까지 거 아니에요. 동원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지역적이나마 그 조직적으로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 조직이 아직 살아 있으니까. 어딘가 살아있어요. 돈을 어디서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 이미 쟁겨놓은 게 있을 수도 그렇지. 있고요. 네. 받아놓은 돈으로. 네. 지금 만약에 그 댓글에 돈을 쓰고 있다면은 아마 이명박의 안위를 위해서 그쪽에서 흘러나올 돈이 아닐까. 우리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계재단이 다스 지분을 보유하게 돼. 그렇죠. 아주 야, 훌륭한 이게 그 사건입니다. 유명한 이거죠. 네. 김재정 씨가 죽고 나서 요거 그 김어준 총수가 낙검수에서 이미 막 털었던 이야기인데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김재정이 죽었는데 김재정 회사잖아요. 다스가 대주주잖아. 그렇죠. 근데 상속을 해야 되는데 그 자식들한테 상속을 안 하고 그 김재정 씨 부인한테 상속을 해. 그것도 이제 웃기는 거고. 왜냐면 더 많은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지분을 청계재단에다가 줘. 그 김어준 총수 추론으로는 그 돈을 어디 둘 데가 없는 거야. 네. 저게 이명박 재산인데 어디 둘 데가 없어서 청계재단에다가 킵해놓은 거지. 킵을 해놓은 거예요. 지난번 주진우 기자가 나왔을 때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8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제출했다고. 어떻게든 돈을 적게 낼까. 그러면서도 그 회사에 대한 소유권은 가질 수 있을까. 네, 그렇죠. 연구했다고 그리고 MB 아들이 다스에서 초고속 승진을 합니다. 네. 네. 아니 왜 거기 자기랑 관계없는 회사에 왜 아들이 그렇게 승승장구하지? 청계재단 그러면 좀 헷갈리는 분 별로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청계재단은 그 이명박의 주머니 중에 하나다. 왼쪽 주머니인지 오른쪽 주머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관변 어용단체들의 기가 너무 살아가지고 아예 뭐 어버이연합이 뭐 기자를 집단 폭행한 사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요 정도에서 딱 보니까 2008년, 2009년 거치면서 소위 그 민주주의 세력의 기반을 다 작사를 내버리고 네. 그리고 그렇게 기초공사를 한 뒤에 그 위에다가 자기들의 새로 그 왕국을 건설하고 있어요. 네. 건설하는 과정에 지금 있는 거예요. 거침없는 2010년부터. 질주입니다. 그래서 그 냉전 사상을 부추기는 안보 교육부터 해가지고 각종 영상 그리고 이쪽 민주 진보 세력을 친북 종북 좌파 빨갱이 딱지 붙이기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저는 그러니까 마치 꼭 진시황제를 보는 것 같아요. 영원한 생명을 절대 권력을 가지고 나니까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퇴임 후에도 영원히 이 세력이 집권해주고 자기 뒤를 봐주기 위해서 그렇지. 사상과 생각과 모든 것을 강제하고 아예 국민들의 의식을 바꿔버리려는 시도들이 그런 등장하기 거예요.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진시황 그나마 병마용 진흙으로 병사 인형을 만들어서 자신의 무덤을 호위하게 만들었지만 이명박 같은 경우는 정말 국민들을 네. 생짜 자기 무덤 끌고 들어간 거예요. 네, 특히 지금 측근들, 특혜 본 사람들은 모두 같이 우리가 순장해드릴 테니까 각오하고 기다리십시오. 넣어드릴게요. 네. 네. 자, 그리고 한상유리가 검찰 수사 받습니다. 네. 그리고 불구속 기소가 돼요. 그리고 검찰이 대충 수사하고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아, 뭐 면죄부 주는 단체 아닙니까? 어? 당시 검찰은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일사부재리 그걸로 하면은 아마 이미 한번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혐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얘를 지금 다시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제발 좀 털어서 한성열 이 새끼도
다시 한번 조사벌해야 된다. 네, 예. 맞습니다. 정치 보복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적폐청산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변절을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었죠. 그렇게 MBC 사장으로 있다가 권력에서 끌어내려졌던 엄기영 씨가 한나라당으로 갑니다. 예. 그리고 이런 사건은요, 우리 역사에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예, 박종철이 그때 왜 고문하다가 죽었냐면은, 그렇죠. 자기 선배. 동지, 선배를 지켜주기 위해서인데, 아. 그 선배가 한나라당 공천을 받고, 걔 한나라당으로 계속 출마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네, 계속 떨어져가지고 예. 아마 사라질 거야. 역사에는 이런 변절자들의 그 사례가 정말 흔하죠. 네. 이거 진짜 특이한 사건인데, 중요한 사건입니다. 네. 이재호 장관이, 당시 특임 장관입니다. 공무원까지 동원해서 김해을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적발되게 됩니다. 이재호가 최근에 이재호가 나를 잡아가라. 근데 이 새끼야 기다려 이 새끼야. 이 씨발 진짜.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언론 자유국에서 탈락됐습니다. 프리덤 하우스 여기가 그 언론 자유 지수 발표하는 기관인데 언론 자유 지수가 하락했다는 게 아니라 탈락이 됐어요. 아예 언론 자유국에서 제외시켜 버린 거야. 그냥 그거 북한 같은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라고 네. 인증을 해버린 거지. 네, 부분적 언론 자유국으로 하락했죠. 인터넷에 댓글 단다? 댓글도 못 달던 시절이 이때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정부 비판글을 달면은 정부가 와서 삭제할 수 있었어요. 그다음에 김미화 MBC 하차합니다. 그다음에 김여진, 김재동 네. 이런 사람들 출연 금지법. 아니 출연 금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출연 금지 법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소셜 테이터 출연 금지법이라고 해서 소셜 테이너, 네. 그러니까 MBC 내부에서 만든 내부.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거 만들어서 우리는 원칙 지키겠다 하면서 일종의 그 연예인도 시민인데 유명인도 시민인데 그런 사람들이 입에 자물쇠를 채우는 행동을 했던 거죠.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도 이때 출연을 금지를 당한 거군요. 자기 프로가 있었는데 쫓겨났습니다. 네. 지금 TBS 교통방송에서 저녁에 방송하고 있죠. 네. 예. 그분 TBS 구수하게 잘하시는데.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예. 자, 이게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려는 게 정말 곳곳에서 벌어지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책을 250권을 구입해가지고 사무관 이상은 무조건 읽어라. 이거는 뭐 진짜 북한에서 일어날 일 아닙니까? 당성을 강화해라 북한. 이렇게. 이건 북한이야. 이야 이런 개새끼들이 있나. 이런 기사는 저 처음 들어봐요 정말. 나도 이거 처음 봐. 와 충격입니다. 저도 처음 보네요. 이런 소리도 있었네. 자, 이때 또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뭐 부실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영진들이 청와대 수석이라든가 이 고위 관료 사회이사들에게는 미리 알려줘서 그렇지. 미리 알려줘가지고 돈을 미리 빼가는 거야. 왜냐면 이게 원래 묶여 있으면 네. 일반 예금주들하고 동일하게 5천만 원까지만 보호를 받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빼가게 만든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왜냐면은 얘들이 큰 손일 거 아니야. 이게 무슨 거로 비유할 수 있냐면 전쟁이 났는데요. 다리를 건너가야 돼. 근데 적군이 건너올까봐 다리를 부셔야 돼. 근데 나랑 친한 사람들 먼저 건너가 하고 다리를 부셔버린 거야. 아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구나 이승만. 이승만이지. 그러니까 역시 이승만의 후에 나온 새끼들이야. 정말. 아주 하는 짓들이. 다시 이제 좀 빡침 기운이 좀 올라오기 시작하고 좀 올라와요, 좀 좀 다시. 내려갔다가 와. 그리고 그 유명한 은진수 나오네. 이게 은진수가 감사위원이었어 그때. 네. 이게 또 그래도 감사위원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이런 씨. 물방울 다이아몬드. 간도 크다. 제대로 처벌을 받았을까 이 당시에? 은진수 뭐 하나 모르겠다. 은진수가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참여정부 당시에 마치 엄청나게 소신 있는 검사인 양 정권을 비판하는 그 참여정부예요 그게. 참여정부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쓰고 그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딱 나가가지고 한나라당 공천 받고 그랬습니다. 뭐 대변인도 하고 그랬나? 하여튼 다음 뉴스도 쇼킹하네요. 부실 저축은행들이 조중동 종편에 수십억씩 투자를 했다고. 와, 이거도 변상욱 대기자님이 그때 한번 말씀을 하셨던. 삼화저축은행 뭐 하여튼 저축은행들이 진짜 골치를 많이 썩였던 때들이고요.
저축은행은 진짜 사기꾼들이 득실득실하는 것 같아. 와, 드디어 김두우 등장합니다.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 김두우. 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 박태규와 연결고리 밝혀져서 물러났던 김두우입니다. 그러니까 물러나는 걸로 끝나. 물러났으면 됐지 뭐. 더 이상 어째.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아, 당시 법이 없어서. 자, 그리고 자, 해외 망신건도 하나 있었죠. MB가 베를린 독일 갔는데 반 MBC를 하던 우리 교포들이 한 교포들이 네. 있었는데 MB가 그걸 막다가 독일 경찰한테 쫓겨났습니다. 네, 요거는 좀 기억이 나는 이거는 네. 진짜 쪽팔리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니 한국에서 하던 짓을 바깥에 가서 하려다가 네. 개망신 당한 거 아니야. 똑같은 짓을 박근혜도 했어요. 박근혜도 했었지. 네, 미국에서. 그렇지. 네. 아, 진짜 DNA는 똑같다.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나라 망신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새끼들이야. 네. 그 외에도 이제 뭐 탄압도 탄압이지만 이게 민생이라든가 국가 내치에는 완전히 무능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MB가 돈 안 되는 일에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지. 낙동강 뭐 국민적 단수 사태 그리고 4대강 준설에 따른 물막이 붕괴로 식수 대란이 일어나고 했는데 뭐 그냥 뭐가 없습니다. 이때 트위터에서 모금운동 일어나서 저도 10만 원 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SNS에서 그 박대영 기자라고 나중에 뉴스타파 넘어간 MBC 기자가 자기가 트럭 빌려가지고 생수 그거 몇백만 원씩 싣고 내려가기도 했었어요. 그래도 나라가 돌아갔던 게 그런 의인들이 있어서 아닌가. 네, 10만 원 냈습니다. 네, 칭찬받고 싶어요. 정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도적대들이 진짜 정부를 말도 안 된다, 이거. 점유하고 있는 상태지 정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씨발. 뭐 참. 아 쪽팔려서 진짜. 국정원 활약 대단하네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부분 전산업체 보안까지 관여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개인정보를 쓱쓱 빼겠다는 거죠. 민간업체로 제가 말한 거 보니까 뭐 대형 쇼핑몰에다가 포털 같은 데들 같은데 네.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가져다 썼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국민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전수로 조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했던 국가 시대가 차원에서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하니까 봐봐. 그 아까 그 쥐그림, 네. 지희씨 풍자 그림 그린 그분 벌금형 네. 받았죠. 그다음에 MBC 김재철이는 PD 수첩 제작진들 책상까지 뒤졌다 그러지. 그러니까 무법천지의 나라가 된 거야. 진짜 도적대가 들끓고 조폭 새끼들 막 온 사방에서 창궐하고 그야말로 나라가 도탄에 빠진 거예요, 진짜. 패족 얘기 있잖아요, 패족. 응. 그때 친노가 패족이니 뭐니 보고 스스로도 그러고 외부에서도 그렇게 불렀는데 이 이명박 DNA를 물려받은 이 쥐새끼들이 존나 많다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그렇지. 그대로 다 있는 거 아니야. 한 명도 안 잡혀가고. 아직도 네. 다 지금 쥐새끼들처럼 쥐떼들이 지금 곳곳에 지금 숨어 있는 거야, 지금. 이 새끼들이 보니까 통치술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언젠가 이 새끼들이 다시 돈만 있다면 정권을 잡아서 언제라도 다시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진짜 완전 발본 세워나라고 정말 패족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네요. 그리고 김종익 씨. 네, 아까 정말 민간인 민간인입니다. 시설, 예. 김종익 씨가 횡령 혐의 불구속 기소. 야, 씨. 그냥 죄도 만들어서 그냥 갖다 예. 김종익 씨는 정말 이 사건 때문에 진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진짜 보냈어요. 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전부터 계속 그 노동자에 대한 적대적 발언을 했었는데 이때 그 유명한 그 유성기업 파업 노동자에 대해서 평균 연봉 7천만 원인데 왜 그러냐.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디바이드 앤 룰입니다. 하나하나 파편화시키고 약하게 만들고 조리돌림, 그 국가 권력이 국민 하나하나를 조리돌림해서 자꾸 타자화 시켜가지고요. 반발을 막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읽다 보니까 2011년은 엄청난 해네요.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거. 또 진짜. 이때 반값 등록금 집회가 많이 열렸거든요. 사실 저는 반값 등록금 집회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지키려고 한 거 아니에요? 농담 그냥? 삼아서 이거는 친 대통령 집회인데 왜 탄압하냐 이런 걸 쓰게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이제 경찰 보도 지침 파문이 나오게 됐었죠. 뭐냐면 교통정보 리포터들에게 불법 집회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운전하는데 길이 막히는 게 저 불법 집회하는 저놈들 때문에 너가 운전하는데 스트레스 받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라고 진짜 이 언급하는 이명박 거죠. 정권은요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어요. 디테일했어. 너무 꼼꼼하게 전방적으로 이렇게 국민을 압박을 해나가고요. 그리고 MBC 같은 경우는 집회 지지를 바랬던 박대영 기자에게 경위서 요구를 했는데
이 박대영 기자가 뭔가- 아까 구미에 물차 갖고 예. 내려갔던 사람인데요. 네. 야, 촘촘하다. 촘촘해. 아, 그리고 촛불 집회 참가한 여대생 네. 브래지어 벗기고 조사한 거. 네. 아, 씨. 그걸 이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그게 자해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브래지어가. 그 안에 뭐 숨길 철심이 수도 와이어가 있다. 들어있어서. 뭐 예. 어쩌고만. 아, 씨. 개새끼. 제 생각에는 이 쥐새끼들의 하수인들은요, 권력을 잡고 오만해지다 보니까 여기서 자신들의 성적인 호기심이나 욕구를 채우고 장난을 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사례가 흔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난 그냥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뭐, 밑에 있는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냐. 그렇죠. 손가락에 무슨 힘이 있냐. 그런 얘기 하는데 나는 분리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진짜 말하고 싶어요. 적극적으로 그걸 또 이용하는 새끼들이 있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예. 모든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친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럼요. 어쩔 수 없이 친일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진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근데 적극적으로 친일한 새끼들 있잖아요. 그걸 둘을 구분을 해야 돼. 네. 그래서 단순히 하위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 그 하위직이 무슨 힘이 있어 이렇게 실드 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런 거 갖고 뭐 구속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욕은 먹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 행위에 대해서도 뭔가 징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럼요. 징계를 해야 될 사안인데? 아씨, 진짜. 자, 그리고 백선엽 누군지 알죠? 네네. 네. 그 백선엽 친일파예요, 친일파. 친일파. 네. 독립군토벌 간도 어. 특설대.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해방 이후에 한국 군대의 주축이 되잖아요. 네. 6.25 전쟁도 치르고. 그래서 백선엽을 영웅으로 만들려는 그런 다큐. 이 뉴라이트 정권답게 그렇죠. 예, 역사 왜곡까지 그 국정을 장악하고 남는 잉여력으로 그 국민들의 사상 그리고 역사까지 왜곡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드디어 여유가 느껴져. 언론이 저항하던 내부 세력들 다 사라지고 난 자리에 친일파 같은 놈들이 등장을 합니다. 친일파가 그거 아니에요. 네. 적극적으로 붙어서 호의호식을 그렇죠. 위해 자기 영달을 위하는 민주당 회의장 KBS 기자가 민주당 회의장을 도청을 해. 좋아.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 취재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쳐요. 문제는 이 녹취록을 한나라당 한성교 의원한테 넘겨. 야, 이게 기자냐? 이게 무슨 기자야? 이건 진짜 이것도 기억이 참 새록새록한 사건인데 너무 말문이 막히고요. 뭐라고 욕을 하고 이게 이완용 할지도 같은 잘 새끼거든요. 모르겠어요. 예. 이게. 그 경찰은 이 수사를 했는데 예, 당시에는 그냥 모든 게 얼레벌레? 다 모든 게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얼레벌레 다 끝났어요. 경찰이고 검찰이고 MB 그 쥐새끼 DNA들에게는 면죄부를 끊임없이 발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KBS 이제 수신료 문제 네. 관련해서 국회 문방위에다가 카메라를 6대를 깔아놓고 국회의원들, 문방위 국회의원, 특히 야당, 그때 우리 민주당 의원들 일거수일투족을 카메라로 전부 다 찍는 거야. 야, 이거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나왔죠. 수신료 인상 안 하면 총선 때 두고 봅시다. 이거는 깡패 새끼들이지. 그렇죠. 이거 깡패 새끼들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죠. 친일 일제 강점기 때도 일본 놈들한테는 설설 기면서 그 자국민, 그 조선인들을 수탈했던 딱 그 예. 모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민노당 후원금 1만 원도 기소. 예. 뭐 수사 대상 1,900명 달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그거 1900명 씨. 만원 냈다고. 예. 10,000원 냈다고 정치 중립 위반. 네. 그 다음에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네. 연대 물대포 쏘고, 최루액 쏘고, 그 강경 진압했던 거. 그때 그 김진숙 씨가 크레인 고공농성 했죠? 네. 네. 제가 281대인가 한번 가서 만났어요. 그 네. 밑에서 통화는 했습니다. 나 그러고 그때 반값 등록금 뭐 많이 나갔네. 아이씨. 진짜 그때 안 간 데가 없잖아요. 근데 나 왜 안 왜 안 잡혀갔지? 근데 블랙리스트 안 들어 있어요? 그거 존나 부성실해, 이 개새끼들이. 나 진짜. 손병희 형 같은 경우는 블랙리스트 5군데 들어가 있던데. 진짜 사람 무시하나. 나 무시하나, 이씨. 진짜 열심히 했는데. 존나 열받네. 진짜. 자, 야, 박근혜 지지 친박단체 네. 대학생들을 룸사롱에서 접대했대. 대학생들을 룸사롱에서 참,
박근혜 지지호소가 등장하는 걸 보니까 이제 차세대 미래 권력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대학생들도 이때 정말 썩었고 참. 국민 세금 갖고 돈이 남아 돌다 못해서 진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명박의 꿀을 빨았던 거죠. 자, 그리고 방통심의위원회에서 그 트위터 계정. 네, 이거, 유명한 이거 나 사건입니다. 기억난다. 네. EMB18로마. 네. EMB18로마 이 계정. 야, 나도 팔로우하고 있었었는데. 네. 이거 접속 차단. 방심위가 어떻게 트위터까지 컨트롤할 수가 있죠? 지금 보니까 이 계정 지금 살아있네요. 예. 차단 이제 풀린 것 같고, 웃긴 건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패러디 기적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3MB 18로마, 4MB 18로마, 노마노마 18로마.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와이파이 이름을, 이 MB 18노마로 바꿔가지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어딘가, 그 강남 선릉 지나가다 보면은 그 와이파이가 잡혀요. 저도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거 요즘 구글 번역기 생각이 나네. 이명박 집어넣으면 야이 시발로만가? 시발로만 나오지. 욕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명박은 진짜 오래 살 것 같아. 그리고 이명박 시대에는 정말 TK 출신들, 대구 경북 그리고 고대 출신들 진짜 쾌속 질주하던 시대였죠. 고소영내각이란 말 다들 기억하시죠?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진짜 확실한 코드 인사를 지냈었죠. 나도 영남인데 저쪽에 붙었으면 소망교회가 잘 먹고 아니잖아. 잘 살았었나? 소망교회가 아니어서. 나 지금이라도 소망교 아니야. 이 세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한 개만 있어도 돼. 그래요? 세 개가 있으면 진짜 귀족인 거고. 세 개 있으면 완전 성골인 거고. 두 개 있으면 진골이고. 네. 한 개 있으면 이제 육두품 정도 되는 거지. 지금 우리는 향소부고 아닌가? 향소부. 지금 우리 나름대로 마음은 귀족입니다. 마음은 귀족이? 문꿀 귀족입니다. 문꿀 귀족. 네. 자, 이게 2011년이요. 끝이 안 나는데요? 2010년이요, 지금. 2011년. 11년이구나. 네. 지금 시간 가념이 없어지고 있어요. 2011년이 끝이 안 납니다. 지금 2011년만 100개 이상 남았는데요. 자, 2011년 이때 김어준 총수가 이명박 헌정방송 낙곰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희망과 용기의 불꽃을 쏘아 올린 거죠. 네. 그 불꽃을 보고선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저항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드디어 팟캐스트라는 작은 채널 안에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네. 존나 많이. 야, 일단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한번 하고 3부에서 또 이어가고요. 이명박 존나 길다. 그러니까 김어준 총수가 정말 대단한 통찰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게 아까 우리가 지금 무기력감을 느낀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상황에 김어준 총수가 이명박 헌정방송 낙곰수 나는 꼼수다 딱 들고 나와서 씨바 쫄지마. 쫄지마 씨바. 당시에 하면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였던 거예요. 예. 이 많은 죄상을 어떻게 나열할 거예요. 예. 근데 그 방송 때문에 결국 딴지일보가 피해를 입은 것도 있어요. 그래요? 어떤 게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건데 당시 딴지일보에서 모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교육 사업을 잡았어요. 당시에 딴지일보가 사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처음에는 1990년대 후반에는 그 대한통운창고 물레동에 있는 사옥이 있었는데 그렇죠. 물레동 그걸 있었죠. 팔고 사무실 뭐 30평 사무실 40평 사무실로 갔다 나중에는 이때 옥탑방에 들어갔거든요. 옥탑방에 들어가고 상주 인원 4명에 뭐 나머지 5명은 외부 PC방 근무 이렇게 있다가 당시 편집장이 드디어 건수를 큰 걸 잡은 거예요. 인터넷 교육 지방자치제 공무원들 지자체 공무원 상대로 인터넷 교육 사업을 잡았어. 우리 이제 먹고 살 수 있어요, 총수님 했는데 김어준 총수가 이걸 녹음해서 올린 거야. 잘렸겠네.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대판 싸우고 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냐 막 하다가 뭐 나중에는 잘 수습이 됐지만 그래서 딴지일보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낙곰수하면서 돈 혹시 좀 벌었나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살펴보고 잘 몰라서. 그냥 우리 낙곰수 김어준 총수가 이명박 헌정방송으로 낙곰수를 만들었는데 우리 김어준 총수 헌정방송 하나 만들까요? 좋습니다. 진짜 그때 공기, 그때의 느낌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해봤습니다. 지금 좋겠어요. 이명박 정권 시절에 이 죄상들을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김어준 총수 헌정방송을 하나 만들고 고맙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삼 그 고마움을 느끼고
한번 그럼 교통방송 앞에 가서 죽치고 있다가 일단 차에 태워서 네. 아니 그 데려오면 되잖아요. 오라고 해야지 섭외해 오세요. 아니 그건 데려오면 되지 않아요? 나는 한번 섭외했다가 까였거든. 아 그래요? 까였는데 한번 우리가 기획을 한번 잘 해봅시다. 네. 예. 김어준 총수가 있어야지 방송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우리 셋이서 하면 되니까. 그럼 네. 그 김원준 총수도 이명박 없이 했는데 뭐. 그럼요. 우리도 김원준 총수 없이 헌정 방송하면 돼. 자, 근데 나는 얘기하다 보면 헌정 말고 좀 다른 내용 나올 것 같긴 한데. 나 그 사람 회사 직원이었잖아. 자, 이 기획은요, 사실은 처음에는 좀 요약을 해서 해보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 많으니까, 목록이. 근데 각자 나눠서 연도별로 좀 요약을 하기로 처음에 했었는데, 요약을 할 게 없는 거야. 버릴 게 없어요. 한 200개, 해마다 200개씩 나오는데, 한 개, 두 개를 뺄 수도 있을지언정 요약이 불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려도 좀 천천히 쉬엄쉬엄 할 테니까. 끝까지 다 가볼게요, 저희가. 예. 하여튼 끝까지 다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럼 자. 3부에서 하죠. 네, 그러면 일단은 좀 쉬었다가 3부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MB가 그 김재정 씨 죽은 네. 천암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천암 땅이라고 이제 구라쳤다. 쉽게 얘기해서 구라쳤다. 그 얘기고. 이게 또 다스하고 다 예. 연결되는 사안이니까. 그 돈으로 다스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스 돈이 BBK에 투자가 됐고. 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그 거짓말, 그리고 이주호, 진수희 장관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 있었는데, 이주호, 진수희 같은 경우는 모두 장관으로 임명이 됐죠. 그때 무슨 말이 있었냐면 인사청문회가 필요가 없다. 인사청문회 듣고선 그냥 임명 강행해버리면 땡인데 그 임명 강행은 역대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거. 진짜 청문회 뭘 합니까? 진짜 어떻게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지명했던 후보들 이때 갖다 놓으면 전부 가장 훌륭한 사람들. 에이스들입니다. 도덕 에이스. 야, 그런 분들을 낙마를 시켰어. 이건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거 뭐 문재인 대통령 뭐 우리 현 정부 인사에 문제 있다. 이거 전부 쓰레기야, 진짜. 네. 예. 자, 그리고 또 요즘 뭐 강원랜드 뭐 특혜 취업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이때 당연히 있었습니다. 외교부 유명한 장관의 딸이 이제 특혜 채용 파문이 있었죠. 현대폰 음서제도 비화가 됐었는데 특히나 야당을 지지한다면 김정일 밑에 가서 살아라. 네. 이런 또 막말을 MB 퍼붓겠습니다. 정권 취해서 이런 거는 죄도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얘네들 종특이야. 이런 특혜 채용은 얘네들 종특이야. 지금 강원랜드 그게 최근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네. 쟤네들 정권 잡고 있을 때 벌어졌던 일이 지금 나오잖아. 근데 유명한 장관 유명한 그 딸 특혜 채용도 그렇지만 우리 또 특혜 채용하면 또 최경환을 빼놓을 수 없잖아. 그렇죠. 네. 최경환 친박 중에 친박. 네. 중소기업 뭐 진흥재단인가 뭐 공단인가 중소기업 싹 쓸었죠. 예, 거기 네. 이제 뭐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이제 곧 뭐 최경환도 곧 검찰 수사 받겠지. 자, 그리고 이때도 이제 추석 때 사달이 났습니다. 약간의 비가 온 것마도 서울시 침수 사태가 일어났었는데 뭐 강남 그때 뭐 대단했었죠. 네. 비만 오면 그냥 전시 잠겨버리고. 이게 서울시의 전시성 사태 피해가 커졌다라는 그 진단이 있었는데 언론들은 외면을 했죠. 그리고 KBS 아침마당은 바로 그날 MB의 눈물이라는 심파극을 또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온 국가가 나서가지고 MB 우쭈쭈를 하던 시절이었죠. 아니 3단이나 됐는데도 이렇게 야, 그러니까 벌써 지금 우리 흐름을 딱 보니까 언론이 이미 순치가 되어버렸어. 네. 완전히 장악이 되고 나니까 언론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미 장악이 끝난 거를 지금 우리가 느낌이 오잖아. 네. 자, 또 경찰의 인터넷 비밀 사찰 파문이 있었습니다. 사회단체 언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해온 것으로 밝혀져서 큰 파문이 일었는데요. 이때는 정말 윤갑희 소장님이 지난 방송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낙에 많은 사건 이슈들이 매일 터지다 보니까 뭔가 공력을 집중하기 너무 어려운 시대였던 것 같아요. 뭐에 집중할 수가 없는 시절입니다. 이게 지금 사후에 이제 맞춰보니까 야, 경찰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경찰이 했던 거는 과제로 지금 올라와 있지 않아. 네. 국정원이라든지 기무사는 지금 계속 뉴스가 되고 있지만, 자, 그럼 이제 우리 경찰도 이 과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민간인 사찰,
그래서 누가 있어 다 경찰하는 그래. 거지, 그렇지. 경찰 이 과제 이것도 적폐청산 과제로 지금 테이블에 올려야 돼. 이거. 네. 중요한 포인트 지적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위원님께서. 또 공기업, 응? 그리고 뭐 민간기업 사회이사 다 죄다 이명박 인맥들 아니었습니까? 63개 회사에 84명이 포진됐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헤드급만 이야기한 거고 이 사람들이 네. 끌고 온 사람이 수십 명 있겠죠. 그렇죠. 예. 자, 왜 이명박 정권을 무너뜨리기가 이렇게 힘드냐? 이명박을 쳐넣기가 이렇게 힘드냐면은 너무너무 고루고루 나눠줬어요. 이때- 이명박 정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는 KT 전무로 네. 들어가게 됐었고요. 나중에 나온 거지만 대우조선 이사로 그 이명박의 형 이상득의 지인의 아들이 대우조선 이사로 들어갔는데 너무 자세하게도 아시네요. 그 사람의 경력이 유일한 경력이 뭐냐면 포항 시내에서 PC 컴퓨터 수리점을 했어요. 그래요. 컴퓨터 수리점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은 IT 전문가다. 그래서 연매출 수조 원짜리 전 세계 탑 클래스 네. 조선 회사의 이사로 들어갔고 그 결과 대우조선이 이렇게 됐습니다. 나는 KBS 사장 해야겠다. 난 네이버. 팟캐스트 편집도 가능하시잖아요. 내가 그 사람보다는 사장감이네. 더 전문성이 아니야, 많은 것 형은 같은데. 팟빵 사장이야. 팟빵사장. 아, 거기는 팟빵 사장. 아니, 그건 민간 기업인데 그러면 안 되지. 아, 여기도 민간군대 막 들어갔잖아요. 공기업. 공기업이 공기업. 다 필요 없어.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때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MB만 진짜 빨면. 그러니까 쉬어가는 주제로 형 그러면 들도 싹 진짜 진짜 중앙선관위도 적폐 세력들이 상당히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해야 돼. 네. 자,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MB의 방송 장악 점점 극악을 치달아 갔는데요. MBC 부당 징계 사태가 있었습니다.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됐고요. MBC 노조가 대량 해고가 됐는데 나중에 가면은 이 부당 해고가 됐기 때문에 복직이 됩니다. 그래서 MBC 사측이 어떤 수단을 쓰냐면은 해고를 안 시키고 이상한 데로 전근을 보내는 거죠. 이제 뭐 스케이트장 관리시키고 스케이트장 관리 아니면 뭐 빵 예. 파티시에 교육 미래 전략 산업단이라고 해서 노트북과 컴퓨터가 없는 전화가 없는 곳에 그런 사무실에 배치를 하죠. 아주 널리 알려진 일이죠. 네. 자, 그리고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 김종익 씨가 MB 비판 이후로 직장을 잃게 되는데요. 네, 김종익 씨, 이거는 그 유명한 김종익 씨입니다. 이게 내용이 정말 웃긴 게 뭐냐면은 이분이 이 MB 비판에 대한 글 퍼온 거고요. 이거를 뭐 아고라라든가 아니면 뭐 엄청난 데다 올린 것도 아니고 자기 개인 블로그 하루에 한 15명에서 20명 들어오는 개인 블로그 올린 건데 이거를 총리실에서 어쩌다 보다 보니까 하나 걸리니까 그냥 시범 사례로 이 사람을 조진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수법이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개인 한 명을 조져서 시범 케이스를 계속 공포 만드는 거죠. 분위기를 만드는 네. 거야. 자, 그 다음에 상지대학교. 네. 야, 이거 상지대학교는 아주 유명한 사학 분쟁. 네. 그래서 그 참여정부 때 한한상 총리가 그 총장으로 가시고 또 그 유명한 그 변호사님 계세요. 하여튼 그 정말 네. 훌륭하신 분들이 총장으로 가면서 정말 좋은 대학교로 바뀌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그 사학 부패로 얼룩진 그 일가한테 되돌려주는 결정이 나온 거야. 그래서 그 뒤로 상지대가 또 망가져가지고, 네. 예. 또 망가져서 망가져가지고 거의 10년을 또 분쟁에 다시 휘말렸다가 최근에 지금 정대화 교수님이 네. 그 지금 총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 트위터 사진 기억나죠? 근데 거기에 지금 김문기 일가가 총장실 들어와가지고 정대화 총장 명패 있는 거기에 또 걸터 앉아가지고 있는 사진. 지난번 대선 때도 문재인 후보 정치적인 문재인 후보의 방문을 거부합니다. 예, 그런 플랜카드를 걸고 실제 막아서기도 했었죠. 사학 비리는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지금 일단 우선순위 급한 개혁들을 쳐내면은 반드시 또 가야 될 우리 또 공략 지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조현호 경찰청장이 또 사자 명예훼손을 했는데 네. 완전히 뭐 만만한 게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자로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 있었고요. 근데 이거 정말 오래 걸렸잖아. 네, 이거 어? 진실을 돌이키는 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도 안 해가지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때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 계실 때 검찰 앞에 1인 시위까지 1인 시위까지 하고 하셨죠. 예, 그랬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그 경찰이 또 그때 실적주의 네. 했는데
그 최수창 강북경찰서장이었나? 하여튼 경찰서장이었는데 이 양반이 그 내부에 비판했는데 직위 해제시켜버려. 야, 쉽다, 진짜. 쉽다. 그냥 뭐 비판하면 해직시켜버리는 거야. 해임, 해직. 그냥 날려버려 일단. 그러고 보면은 이명박 네 정권, 박근혜까지는 아니고요. 이명박 정권에서 그래도 비판을 했던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낙검수 멤버들이 정말 구심점이 없었어요. 다들 이렇게 침묵을 너무 강요당하니까 그때 우리들에게 좀 용기를 줬던 게 그렇습니다. 쫄지마 지금, 씨바. 네. 참 팟캐스트의 면면한 훌륭한- 전통이 되었죠. 네. 다시 제가 참 낙검수를 정주행을 다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걸 다 요즘 다시 수지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나도 그래서 눈에 보이길래 다시 듣고 있어. 네. 저도 요즘 최근에 좀 몇 번 들어봤는데 네. 야, 그때 진짜 간땡이가 부었구나 싶어. 이런 시대였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 김어준 총수는 정말 역시 대단합니다. 네. 자, 그다음 MBC PD 수첩. 네. 네. 야, 이거 진짜 4대강 방송은 뭘 해도 안 돼. 다 불방이야. 네. 불방 사건 그러면서 있었지. 뭐 이게 또 하나의 시범 케이스가 돼서 이제 모든 방송국들이 자체적으로 바싹 이제 엎드려서 알아서 아이템 킬. 아이템 킬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죠. 언론이 우리가 지금 예전의 언론이 아니라 그냥 그 신변 잡기를 흘러가는 그 방송국이 그런 형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MB 도곡동 땅 하면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안원구 씨 요즘 이제 팟캐스트에서 좀 자주 등장해서 요즘 뜬 사람인데. 뉴스 공장에도 네. 고정 출연하고 계시죠. 예, 어쨌든 좋은 세상 만나서 다행이고 네. 이때는 뭐 사퇴 압박 당하고 온갖 진짜 박해를 다 당하셨던 해서 분입니다. 그냥 결국 물러나셨고, 그죠? 네. 예. 그 MB 도곡동 땅 이 사건도 언젠간 밝혀지겠죠. 그렇죠. 천안하면 하여튼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네. 예. 어떤 2010년에 나왔던 자료들을 보면은 휴대폰 감청을 위해서 무차별 기지국 조사가 그 굉장히 늘었는데요. 전화번호 정보 입수가 65배로 늘어났습니다. 전화 감청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어떤 통신 내역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살펴보는. 이게 경찰 국가, 아까 얘기했던 경찰 국가로 계속 진화 중이었던 거지. 자, 그리고 사법개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성접대 향후 스폰서 검사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검찰서는 그야말로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났는데요. 이때 검사가 검사입니까? 제보자 정 씨가 오히려 구속당했습니다. 네. 이때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걸려 나왔지. 네. 근데 변호사 개업했을걸? 변호사 개업하면 땡이지 뭐. 자, 또 4대강 사업 때문에 세계적 희귀식물인 단양 쑥부쟁이 이 식물 굉장히 희귀종이라고 해요. 네. 근데 훼손 멸종 위로 갔는데 웃긴 건 뭐냐면 박재환 국무기획수석이 단양 쑥부쟁이를 채취해서 자기 사무실에서 키우는 게 발각이 됐습니다. 하하. 별짓을 다 했네. 이거 법률 위반이야. 그 산에서 그 희귀식물 같은 경우는 야생 우리가, 동식물 보호법. 채취해 오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사무실에서 키워? 야. 멸종시키고 희귀하게 만들어서 지가 키운다. 별 욕심을 다 부리네요. 네. 자, 그리고 영화진흥이 조이문을 비롯한 MB 인사들이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에 대해서 0점 평가 처리했습니다. 네, 기억이 빵점 새록새록합니다. 평가짜리. 네. 그런데 이 영화는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에 진짜 가장 웃지 못할 사건이기도 했죠. 예.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준이 얼마나 쓰레기 같았는지를 네. 참 극명하게 보여주는 코미디 같은 풍경입니다. 네, 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 각계의 수준이 쓰레기 수준으로 내려갔고요. 이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고 외국에서도 봤기 때문에 유엔에서 유엔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리 씨를 우리나라에 파견했습니다. 네. 이 파견만으로도 개 쪽팔린 거잖아요. 그렇지. 네. 얼마나 그런데- 미개한 국가로 보였으면은 근데 국정원이 이 프랭크 라리 씨를 미행하다가 걸렸어요, 또. 국정원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아이씨. 아이. 얘네 때 그- 국정원은 그러라고 국정원 그냥 만들었냐? 흥신소 같은 데야. 근데 흥신소도 이렇게는 일을 안 한다. 이 새끼들은 잘도 걸려 또. 걸리기도 아유. 그 유명한 그 인도네시아 특사단 네. 그 호텔 노트북. 숙소 침입했다가 그냥 문 따갖고 걸리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노트북을- 등신 새끼들. 에이. 아유. 아이고. 이창동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0점 처리를 받은 이유가 참여정부 인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네.
자, 그리고 조선일보가 또 어떤 삽질을 했냐면은 우희정 교수와 유모차 부대의 인터뷰를 왜곡 보도를 했었고요. MB도 이제 촛불 시위를 폄하하면서 사과번을 뒤집기도 했었습니다. 뭐 청와대 뒷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쩌고저쩌고. 아침 이슬을 불렀다고 그랬지. 아유, 개소리 그것도 하십니다. 뒤집었다네요. 국정운영에 이제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나라당 당원 명의 도용 파문. 이게 뭐냐면 호남 향후의 임무, 다시 한번 할게요, 이거는. 이거 실버 건너뛰지 뭐. 내 거는, 예. 다 할 필요 없어. 예. 자, 또 그때 조전혁 의원이 한나라당 다시 한번 할게요. 자, 68번을 다시 하고 네. 좀 힘드니까 이걸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예. 내용을 그냥 우리가 그 요약 그렇죠. 하는 예, 식으로, 알겠습니다. 68번 읽으면 자꾸 예. 발음이 꼬이잖아. 68번 이건 내가 쉬어가. 허경이에요. 예, 그럼. 그때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오잖아. 조전혁 의원 또. 네, 그 전교조 명단을 지맘대로 발표해가지고 법원에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해가지고 네, 그걸 손해배상 네, 그 뭐야 하여튼 돈 내라고. 예, 벌금형 어. 때렸죠. 그래서 전교조 교사들이 그래 덕분에 조전혁 네, 돈 용돈 좀 받아서 벌었습니다. 돈 좀 벌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교육감 선거를 의식해서 일부러 전교조를 탄압하려고 했던 거죠. 네, 자, 그리고 뭐 지방 선거가 있었는데 이때 중앙 선관위가 그 뭐랄까 이 4대강 사업 비판과 무상급식 의견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해서 선거법이 고생한다. 선거법이 고생해. 봐봐. 네.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래. 그런데 이런 새끼들이 봐봐. 노무현 대통령이 그 대통령일 때 이명박 이 새끼가 서울시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정책을 비판을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 비판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반박을 했어. 근데 그 반박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대통령한테, 노무현 대통령한테 경고를 했어, 이 개새끼들이. 그리고 이명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게 없었어. 그냥 비판했고. 근데 지금 또 이명박 정책을 비판한 거는 또 선거법 위반이라고.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새끼들 진짜, 저것. 만약에 잘 나가던 MB 라인이었어. 형 어디 가고 싶어 이때? 가표. 나는 뭐 저기 문화부 장관 정도 할까? 아무나 민간기업 간다면. 민간기업? 예, 회사. 삼성 회장? 그렇구나. 기업을 강탈하는 거잖아. 그 당시에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되는 거니까. 예. 하여튼 뭐 살펴봤고요. 나무님은 뭐 하고 싶어요? 저요? 전 문체부? 네이버 네이버? 그냥 차장. 네이버 차장이 뭐냐? 그냥 안 보이는 데 가서 가만히 있으려고. 짱 받고 있으려고. 자, 정말 웃으면서 얘기했으면 웃을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한마디로 나라가 개파이됐던. 근데 저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이명박의 성운을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명박 잡아놓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좀 더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은, 이 많은 사람들을 죄다 철창으로 넣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멋진 장면이 펼쳐지겠습니까? 우리 또 에너지를 그렇게 해야 모아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한 병도 빼지 말고 다 집어넣어야 돼. 우리가 이제 공범 의식이란 거 있잖아. 네. 공범자를 자기 그 안전장치로 공범자를 만드는 게 많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내가 뭔가 나쁜 짓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을 공범자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부 안전장치가 되는 거지. 그쵸. 응? 입막음. 자연스럽게 입막음이 다 되는 거거든. 네. MB가 그 수법을 정말 잘 써먹은 거야. 주변 사람들을 전부 공범으로 만들어버려가지고 함부로 불지 못하게. 네. 그래서 MB를 쉴드 치는 사람은 죄다 우리가 공범이구나. 뒤집어 씌우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한미 FTA 재협상 자동차가 상당히 유리하게 미국에 유리하게 조건이 우리에게는 이제 독소장이 들어갔는데요. 최근에 한미 FTA 재협상 관련 논의가 진행되니까 홍준표 당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FTA 독소 조항들이 해결되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하는데 그거 너님이 여당 대표일 때 만들어진 네,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나 같으면 입을 다물 텐데 미안하고 찜찜해서 입을 다물 텐데 얘들은 뻔뻔한 게 종특이야. 뻔뻔하니까 사람들이 속아. 그러니까 아무런 관련 없는 것처럼 이야기해. 지들이 범인이면서. 네. FTA 협상은 정말 참여정부에서 잘했고요. 그거를 이명박 정부가 독소조항을 넣은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디자인이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트럼프도 지금 재협상하자고 나오는 게 바로 FTA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진보 언론들이 어떻게 했냐면 한미 FTA 때 처음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질 때 우리나라 베네수엘라처럼 된다. 맞습니다. 남미 후진국이 될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협상되고서
대미 흑자가 150, 50%, 100%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그때 있잖아요. 그 입진보들의 선동에 노빠들 대부분 다 속았어요. 사실 그때 저도 속긴 했어요. FTA, 반 FTA 시위하러 나가고 그래서 노빠들이. 아, 진짜. 제발 맞죠? 진짜 바보 같은 짓들을 왜 그래. 나는 그때 진짜 FTA 그 반대파들하고 엄청 싸웠다, 진짜. 엄청 싸웠죠. 어. 나를 망했냐, 그래서? 그러니까. 입진보 새끼들아. 아유. 네, 그래서 정태인. 네. 정태인부터 해가지고. 걔는 반성 안 하더라, 아직도. 그러니까 반성 안 해. 뻔뻔하게 그냥 모른 체 하고 지나가. 그 다음에 막 뭉개. 한신대 이혜영 교수.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송기호 변호사. 트로이카야. 네, 걔도 이 세 사람이 거의 뭐 한겨레 경향 지면을 아주 누비고 다니면서. 지들이 국제법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처럼. 망한다고 수도 요금이 월에 100만 원씩 나올 거다. 전기세가 저도 기억나는 게 전기세가 100만이 될 수도 있고 FTA 조항에 따르면 일반 식당에서는 미국에서는 그 보틀드 워터 생수로만 물을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주전자의 물을 따라주지 못한다. 그 일반 식당에서 생수를 팔아야만 된다. 코카콜라가 대한민국의 상수도를 점령할 것이다. 네. 기억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 FTA 하면은 지금 이제서야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인데, 뭐, 확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다스로 140억이 건너갔잖아요? 그때 FTA 협상을 그렇게 독소 조항을 넣으면서 반대급부를 뭘 얻을까 상당히 궁금했는데, 바로 이제 그것이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또 이때 검찰이 또 뻘짓입니다. 소액 후원금 청목회 수사 명목으로 야당 의원 압수수색하는데요. 이 청목회는 청원경찰 분들의 모임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쪼개기 후원이라고 하죠. 네네. 본인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의원들에게 그 회원들이 이제 2만원, 5만원씩 이렇게 쪼개서 이제 후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특권이나 이득을 달라는 게 아니라 뭐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법안을 신경 써달라. 아니 청원경찰분들이 무슨 특권을 받겠어요? 그건 정치 참여죠. 예, 근데 건전한 정치 참여지. 그걸 가지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전교조 그 교사들의 그 민주노동 후원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거를 얽어매가지고 수사를 하죠. 네. 이걸 불법 정치 자금으로 네. 몰아가는 거야. 자, 근데 내가 이 당시에도 내가 어떤 글을 썼냐면은 그렇게 따지면 재벌들 후원금 내는 거 걔네들은 한 500만 원. 안녕하세요. 정치 신세계 김남은입니다. 이명박 잔혹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윤가피 소장님, 권순욱 논설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윤갑입니다. 네, 권순욱입니다. 저희가 지난 1부 온갖 빡침과 분노, 슬픔, 웃음 빼고는 다 경험을 해봤죠. 네, 피곤해서 핑 돕니다, 지금. 정신적으로 피곤하네요. 근데 이게 겨우 지금 8분의 1을 했다는 거예요. 8분의 1. 네, 딱 8분의 1 했네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네. 와, 진짜 이명박 이 새끼가 저지른 일이 진짜 얼마나 어마어마하면 진짜 적폐 덩어리 그 자체야. 저는 이런 말 하면 말실수라고 들을 수도 있을 텐데, 박근혜 정권은 이에 비하면 좀 천국 같았다. 왜? 표현의 자유, 말할 자유, 사상의 자유가 그래도 저 개인은 향유를 많이 했거든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위축되지 않고 했다 뭐 그런 얘기인가? 네, 맞습니다. 근데 이미 이명박이가 그야말로 정지 작업을 다 해놔가지고 박근혜 때는 더 이상 뭘 할 게 없었던 거지. 싹 다 정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박근혜는 이명박의 수혜자야. 네, 그리고 좀 게을렀어요. 그렇게 꼼꼼하게 악행을 행할 만큼 시간을 많이 드라마 봐야 쓰지 되니까. 않았어요. 맞아요. IPTV 봐야 되니까. 이런 거 자기만의 어떻게 성에 신경 갇혀 쓰겠어요. 있었지. 자, 그러면 갈 길이 머니까 이제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2010년까지 왔었는데요. 자, 이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은행 총재의 친MB 인사로 이제 김중수 씨를 내정하면서 한국은행 독립성이 훼손됐습니다. 훼손됐고요. 또 하나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 봉은사 명진 스님이 이런 폭로를 했습니다. 안상수 대표가 조계종을 찾아와서 당시 한나라당 대표죠. 네, 한나라당 대표가 찾아와서 조계성 총무원장에게 봉은사 주지가 강남 좌파다. 강남 좌파다. 그러니까 명진 스님을 내쫓고 직영 사찰로 전환하자. 직영 사찰이 무슨 뜻입니까? 조계종이 직접 운영을 하는 거죠. 이걸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용산 참사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용산 참사 일어났을 때 봉은사 주지 스님인 명진 스님께서 1억 원을
희생자들 위해서 쾌척을 했어요. 예. 이것 때문에 정권의 눈에 난 거죠. 야, 왜 강남에서 부자들이 돈을 받아서 왜 좌파 빨갱이들에게 돈을 주느냐. 그게 무슨 논리야, 그게? 그 논리가 돼요. 그런 논리가 있나? 근데 그때 안상수는 그때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어떤 얘기가 됐냐면은 좌파 교육 때문에 아동 선범죄가 증가한다. 이런 개소를 하기도 했었죠. 아, 이거 뭐라고 반박하기도 어려운 정말 개소리들이. 언어가 희롱당하던 시절입니다, 또. 자, 그리고 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천안함, 침몰 사건이 있었죠. 네. 자, 이때도 3시간 동안 인명 구조 작업이 전무했었고요. 침몰한 곳에 부표 표시조차 없었고요. 아, 세월호 참사와 뭐 빼박입니다. 왜 안 할까? 사고 후 3일 동안 한미도 못 찾았고 사고 원인도 못 찾았고요. 국방부의 사고 시각 발표도 오락가락했습니다. 똑같네. 또한 교신일지 공개 거부로 사건 전말 은폐 의혹이 있었고요. 세월호네. 경찰은 천안함 유가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네. 똑같아. 똑같습니다. 아, 이때 처음에는 침몰 사고로 보도를 했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북한의 그 테러 요격 피격 행위로서 막 계속 언론이 근데 이게 처음에 저기 동뜬 있었죠. 사람이 조갑제야. 왜 이 사건을 그 자체 침몰로 하느냐. 이거는 북한 소행 조사를 해야 된다. 고치를 한 거죠. 코치한 거지. 네. 근데 그 뒤로 딱 그쪽으로 다 바뀌기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스모킹건을 찾았다면서 어뢰 파편을 공개했는데 이 어뢰에 파란색으로 1번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일본 예.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1번이 쓰여 있는데 이것은 국방부가 쓰는 숫자와 잉크와 그 표식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것이다. 라는 논리가 나왔죠. 그리고 이 당시에 희대 그 사파가 나오지. 조선일보에서. 네, 인간어뢰. 네.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원래 오토바이를 좋아하잖아요. 제가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 활동을 여러 번 해봤는데 제 별명이 인간어뢰예요 원래. 인간어뢰 김나물인데 조선일보가 인간어뢰 논리를 갖고 나면서 갑자기 네이버 블로그에 하루에 1,000명 2,000명씩 들어와서 괜히 나한테 욕을 하고 하는 거야. 네가 천안함 침몰시켰냐고. 아니 진짜 이게 무슨 소리야. 얘들 논리가 없어. 아무한테나 삿대질 한다니까. 이때 뭐 별별 하여튼 네. 진짜 해괴망측한 논리가 등장했지. 그렇습니다. 그때 러시아와 북한에서도 같이 조사하자 했었는데 우리 당국이 거부를 했었고요. 천안함 발표 허구서를 제기한 과학자들의 증언에 대해서는 국방부, 대한민국 정부는 모두 모르쇠라고 했습니다.